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마지막 순서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이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오늘이 줌으로 만나는 마지막 날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주에 돌아오시죠? 다음 주 금요일 날 스튜디오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 스튜디오에서 드디어 만나뵙는 우리 이항영 위원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고용이 계속 좋습니다. 이 얘기를 정말 작년 올해 내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용이 좋다는 것 자체가 분명 경제 활성화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고용 시장이 좋다고 해서 뜬금없이 고용이 좋고 타이트하니까 임금을 올리고 임금을 올리는 게 좋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네. 근데 임금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고용 시장을 둔화시켜야 되는 것을 또 원하는 역설적인 시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용과 관련된 지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매주 한 번씩 나오는 것은 신규 실업 청구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켜서 해고가 된 사람들이죠. 스스로 이제 내가 그만두면 이런 게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러니까 해고된 사람들한테 나 지금 보험금을 달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숫자가 오늘 이제 발표됐는데요. 19만 건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19만 건이요. 그런데 19만 건이 전망 21만 4천 건보다도 훨씬 적게 나왔고 이 숫자는 작년 10월 이후 그러니까 4개월 만에 또 최저가 나온 겁니다. 그만큼 이게 고용시장이 뭔가 좀 타이트하다라는 것이 또 해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고용시장이 둔화가 안 되고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으니 지금 연준의 금리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10년물 금리가 어제 3.3%대인데요. 물론 여전히 유지를 내고 있지만 오늘 또 약간은 더 반등하는 그런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보면 금리는 꺾여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돼요. 미국 달러는 101포인트대가 이틀 연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건 스탠리는 올해 연말 98인데요. 98보다도 훨씬 내려갔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튼 미국 달러가 내려가는 것 자체는 모두한테 행복이란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넷플릭스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빅테크가 다음 주 그다음 주 나올 텐데 이들도 결국은 달러의 이런 강세 때문에 이런 4분기 얼마만큼 매출이 줄어들었고 이익이 좀 손해가 나. 이것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달러랑 반대되는 것이 금값이잖아요. 금값 같은 경우 우리 여론 대표께서도 많이 민감하실 텐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보면 금값은 작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올 1933달러 수준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금값이 올라가고 있죠. 제가 작년 10월에 여기 캐나다 오기 전에 제가 일이 있어갖고 목걸이 하나를 두고 선물 하나 산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보다는 많이 올랐겠죠. 당연히 지금은.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목소리가 좀 잘 들렸으면 좋겠어서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가까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잘 들립니다. 자, 네. 금값 이야기까지 좀 해봤고요. 이번에는 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볼까요? 네, 월가의 오늘 시각 한번 보겠는데 네. 오늘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과 그런 관련된 얘기 한 두 번 정도 얘기해 드릴 텐데요. 연준 부의장의 라일 브레이너 부의장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분은 과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우리 비둘기파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또 그렇진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준이 최근에 다소 개선된 건 사실이죠. 우리가 다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 금리에 대해서 기존의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그런 매파적 발언과 거의 똑같은 발언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도 금리가 약간 밀어 올려가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모건 스탠리의 대표입니다. 제임스 골만 CEO인데요.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기준금리를 2월과 3월 한 차례씩만 올리고 이제 끝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연준의 기본 목표 2%대에 도달은 상당 기간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점에서 트리플 4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자가 이제 앞으로의 이제 상당 기간 이게 현실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4%대 금리 그리고 4%대 인플레이션,
4%대의 실업률은 4%더 내려가고 언저리인데요. 4%의 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너무 큰 욕심 내서는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모건 스탠리의 기본적인 스탠스잖아요. 오늘도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JP 모건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음. JP 모건은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10월 말 11월 초에 그동안의 강한 전망에서 확 내렸잖아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이제 상당히 부정적으로 좀 바뀌어 있는 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1월 달부터 어제 그저께까지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더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고, 저도 물론 그랬으면 생각하고 있지만, 월가의 시각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주간에 걸쳐서 반등을 하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비중 축소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 그리고 연준의 정책 변화, 소위 피벗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방어주 대비 경기 민감주, 뭐 예를 들어서 임의 소비재라든가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일부, 그리고 또 IT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속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시티그룹에서는 뭐라고 또 이야기할까요? 시티그룹은 기억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시티그룹은 지금 제일 많이 언론에서 인용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메가 트렌드의 큰 변화로 과거에 성장주, 기술주, 빅테크의 중심에서 그런 것들의 기술주의 비중이 앞으로 짧으면 2년, 길게 10년 동안 IT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시티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요. 근데 시티그룹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거시적 배경에 큰 변화가 없는 한, 현재 갑자기 뭐 좋아지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주가 반등세가 지속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밸류에이션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에 하는 거가 우리가 기준을 많이 삼는데, 또 하나가 이제 트레일링 12months입니다. 트레일링 12months는 현재까지 과거부터 오늘까지의 12개월에 발표된 실적에 따른 밸류에이션인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 아래쪽이 PR 밴드거든요. 자기가 보는 PR 밴드인데요. 페어 밸류 상에 보면 시티그룹의 페어 밸류 보면 지금 현재 수준이 18.2배인데 18.2배는 시티그룹의 밸류상 보면 밴드상 보면 최상단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쉽지 않다. 이 지금 주시장이 계속해서 뻗어나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시장에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소수 의견은 뭐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죠. 그런 분도 있지만 좀 다수의 IB들은 지금 1분기요. 일부 대부분은 이제 3월을 얘기하고 있는데 1분기 정도에 지난번에 저점은 10월 6일이거든요. 그 3,600 원저리에 될 텐데요. 3,500, 3,600 원저리일 텐데 그때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한다는 거에 대한 무게 중심이 여전히 실려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은행에서 금융 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분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와튼스크라의 제레미 시갈 고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세 분 정도는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시각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네. 여전히 주시장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주시장에 존재한 가치가 있는 건데요. 와튼스크라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연준의 제롬 파우로장에서 신랄한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작년이 아니라 벌써 2021년에요. 2021년에 그때 연간 70번 이상의 주가가 올라갈 때 사상 최고가 기억하시죠? 그때마다 당장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당장 금리. 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제롬 파우로장은 지금은 상당히 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이죠. 다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작년 5, 6월부터죠. 지금 금리 더 이상 올려서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연준이 지금 당장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작년 12월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마지막이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더 이상 금리 인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얘기죠. 앞서 이제 고용시장을 얘기해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고용시장의 가장 중요점을 제롬 파우로장이 어떤 연설할 때마다 매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고용시장이 뜨겁다고 해서 제롬 파우로장이 금리 인상의 근거로 삼는 것은 진짜 잘못됐다. 진짜 잘못하는 거다라는 경고의 발언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 부분 여전히 뭐 주식시장을 사야 된다. 즉 당장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번 더 긍정적으로 보는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넷 데이블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요. 베어마켓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이후 지금까지요. 1년의 최고가 그리고 30일 최저가 기준을 등등을 보면 최고가 수준의 지금 41.9% 그리고 74% 수준에 비해서 많이 완화됐다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과거 한 11번의 베어마켓 당시에 최저가 수준의 종목들이 제일 많았을 때 그 피크 이후에 약 5개월 반 이후에 주가는 베어마켓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작년 10월 초 수준부터 한 5개월 정도 되면 앞으로 2월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월 말 2월 정도 되면 베어마켓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상당히 이제 앞에 분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월가의 시각은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7대3 내지 8대1은 추가적인 어떤 조정 그러면서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시각이 여전히 다수견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특징적인 종목 몇 가지만 좀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서 잠깐 하긴 했었는데 P&G. 네. 네. P&G는 이제 2.7%인데요. 그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표에서 보시다시피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이제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테슬라는 이틀째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테슬라당 이틀째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오늘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내렸지만 오늘 그나마 선방했고요. 로블록스는 모건 스탠리에서 중립에서 매도로 오히려 내렸고요. 찰스 수왑의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다 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매도로 두 단계로 한꺼번에 내렸으면서 오늘 주가는 6% 내렸습니다. 넷플릭스가 오늘 많은 분의 관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실적이 장 마감 후에 발표됐는데요. 숫자 자체,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에 관한 숫자는 극히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주당 이익은 12센트밖에 안 나왔어요. 45센트 전망이기 때문에 웬만한 다른 기업이라면 이걸 좀 폭락해야 되는 그런 의미의 숫자입니다. 다만 넷플릭스 이런 숫자보다는 신규 가입자 그리고 순증이 중요한데 매출까지 못 맞췄는데 깜짝 놀라 숫자가 하나 나온 것이 순증의 가입자가 기존에 450만 명을 회사에서 제시했고요. 457만 명이 컨센서스였는데 766만 명으로 한 7, 80%가 늘어나면서 시간의 주가가 지금 한 5%, 6% 정도 일단 반등하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오늘의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리드 헤이스팅스가 의장직은 유지하지만 오늘 CEO는 이제 그만둔다는 얘기한 것도 오늘 큰 뉴스거리, 화제거리로 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그 있겠습니다. 평가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 회장직 유지하는데 CEO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넷플릭스에 좋은 거냐? 결론적으로 보면 일단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네. 의장직을 유지하고 CEO를 그만둔다는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좀 보고 있는데 어떤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넷플릭스 관련한 뉴스까지 쭉 확인을 해봤고요. 자 줌으로 마지막으로 연결해본 우리 캐나다 현지 계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